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20살, 대학 시절에 만나 10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연애 기간이 짧지 않은 시간이라 그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처음엔 참 행복했어요. 오랜 기간 서로를 알아온 탓에 편하기도 했고 결혼 생활이 주는 안정감이 참 좋았죠. 하지만 결혼 생활 3년도 채 되지 않아 저희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거든요. 바람을 핀 건 집 근처에 있는 헬스장에서였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살이 많이 쪄서 살을 좀 빼겠다고 집 근처 헬스장을 등록해서 PT를 받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원래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연애 때도 운동을 등록하기만 하고 자주 안 나갔었는데 이번엔 정말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마음 잡았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그때쯤 귀가가 자주 늦어지더라고요. 툭하면 야근이다, 회식이다, 친구네가 상을 당했다 등등 변명도 다양하게 하면서요. 제가 뭔가 수상쩍어서 남편을 유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집에 있다가 갑자기 친구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며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급한 일이라면서 씻고 옷도 신경 쓰고 거울 앞에서 한참 머리를 만지다 나가는 거예요. 친구 만나러 가면서 저렇게 꾸밀 일이 뭐가 있나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 싶어 몰래 따라 나섰죠. 그런데 남편의 차는 뜬금없이 헬스장 쪽 근처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헬스장 앞에서 누굴 기다리더니 잠시 후 그 여자가 내려와서 남편 팔짱을 끼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를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남편이 처음 헬스장 등록할 때 저도 따라갔었거든요. 같이 다닐까 해서요. 하지만 저는 일도 바쁘고 해서 설명만 듣고 등록은 안 했는데 그때 설명을 해준 그 여자 트레이너인 겁니다. 둘이 팔짱을 끼고 뭔가 얘기하다가 남편 차로 와 다정하게 같이 타고 가는데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뭔 줄 알겠더라고요. 믿었던 남편이 바람을 핀다니,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다니, 뭘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집에 돌아온 저는 멍하게 한참을 있었어요. TV나 주변 얘기를 들었을 땐 남일인 줄만 알았는데 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죠. 그렇게 그날은 멍하게 저녁까지 있으니 남편이 늦게 돌아왔어요. 저는 친구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고 시치미를 떼고 물어보니 남편은 별일 아니라며 얼버무리더군요. 당장이라도 따지고 싶었지만 증거도 없는데 남편이 잡아뗄 것 같아 일단은 모른 척했어요. 속에선 천불이 났지만요. 그리고 그 후 제 나름대로 증거를 찾으려고 했지만 쉽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쯤에 몸도 피곤하고 배도 자꾸 아픈 거예요. 그러다 생리를 10일 넘게 안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혹시나 해서 임신 테스트기를 써봤는데 2줄, 임신이었습니다. 2줄이 나온 걸 보고 엄청 울었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아기였는데 기뻐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제 상황이 너무 비참하고 힘들어 한참을 화장실에서 울었네요. 그렇게 그날 저녁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또 운동을 간다며 신나서 가방 들고 나가려 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임신했어. 제 말에 남편은 나가려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표정, 마냥 기쁜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렇겠죠. 신나서 바람피고 다니는데 와이프가 임신을 했다니. 정말? 임신 2줄 나왔어. 내일 병원 가봐야 하겠지만 임신 맞을 거야. 잘 됐다. 진짜 잘 됐어. 하지만 남편의 얼굴은 말과 달랐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말했죠. 나 다 알아. 뭘? 당신 헬스장 트레이너랑 바람난 거. 제 말에 남편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시치미 뗄 생각하지 마. 내가 직접 봤어. 둘이 팔짱 끼고 다니는 거. 잘못 본 거야. 나 아니야. 나 요즘 당신 바람 피는 거 증거 잡으려고 얼마나 괴로운 줄 알아? 근데 생리도 안 하고 몸도 안 좋아서 확인해 보니까 임신했더라. 이제 증거 잡는 그딴 짓 안 하고 싶어. 당신도 양심이라는 게 있음 이제 그만해. 내가 아기까지 가졌는데 태교는 못할 망정 당신 뒤나 캐며 증거 찾아야겠어? 당신은 계속 그딴 짓 하고 다닐 거야? 제 말에 남편은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침울한 기분으로 말했죠. 지금 그만둬. 그럼 나도 한 번은 모른 척 넘어가 줄게. 제 말에 남편은 한참이나 말이 없다가 알겠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운동을 더 이상 나가지 않았고
한동안은 별다른 낌새가 없었어요. 저도 남편이 바람을 폈다는 게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지만 그래도 이쯤에서 그만뒀으니 됐다 싶었죠. 결혼 생활을 그렇게 깨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만 참고 잊고 살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임신 8개월이 넘어가고 배는 만삭이 되었을 즈음이었어요. 그때쯤 남편의 행동이 또 이상하길래 하루는 자는 남편의 핸드폰을 뒤져봤죠. 그런데 기가 막혔습니다. 아직도 그 여자와 연락하고 있었던 거였죠. 저한테 처음 들켰을 때 한번 헤어지긴 한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와이프가 다 알았다며 이제 연락하지 말자고 했고 그 여자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2달 전에 다시 그 여자가 오빠 보고 싶다고 연락을 했고 저희 남편은 좋다쿠나 답장을 했더라고요. 네 생각 많이 했다며. 서로 보고 싶니 그립니 아주 연병을 떨었더군요. 그리고 최근에는 만나기도 자주 만난 것 같았습니다. 한번 들키고 나니 더 교묘하게 만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는 순간 배가 땡기고 속에서 또 천불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자고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폰을 들이밀었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직도 만나고 있네? 남편은 깜짝 놀라더니 오히려 자기가 더 화를 내는 겁니다. 남의 폰을 왜 훔쳐봐? 너 지금 그게 할 소리니? 한 번 봐줬는데 또 바람 피우다 걸렸으면서 폰을 왜 보냐고? 너 진짜 왜 이래? 제 말에 남편은 가만히 생각하더니 말하더군요. 내가 죽일 놈이야.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게. 이혼하자면 이혼할게. 웃기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하자는 대로가 아니라 남편 본인이 이혼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너 나랑 이혼하고 인연이랑 살고 싶구나? 이미 들킨 마당에 뭘 더 얘기해. 우리 관계는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너 진짜 뻔뻔하다. 뱃속의 아기는? 아기는 생각 안 해? 아, 아기 얘기 좀 그만해. 그래서 처음에 헤어졌었잖아. 근데 자꾸 생각나는 걸 어떡해? 보고 싶고 마음이 마음대로 되냐고. 저는 그 말에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바람핀 주제에 이렇게 뻔뻔하게 나온다니요. 이혼하고 싶어서 아예 막 나가는 거였죠. 그날 저는 남편과 한바탕 싸웠고 다음날 너무 마음이 힘들어 남편에겐 바람 좀 쐬고 온다는 카톡 하나 남기고 인근의 바다로 갔습니다. 남편은 걱정도 안 되는지 연락 하나 없더군요. 저는 바다를 보며 만삭인 배를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싶더라고요. 분명 우리 행복했는데 지난 시간은 남편에게 뭐였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괴로운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는 거기서 또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자기 짐을 다 챙겨서 집을 나가버렸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예 집 나갔어? 당신이 먼저 나갔잖아. 나는 하루 바람 쐬고 온다고 했잖아. 어쨌든 당신도 나갔잖아. 그래서 좋다쿠나 짐 싸서 그년한테 간 거야? 지영아, 우리 사이 이미 끝났어. 미안하지만 나도 이제 너한테 마음 없다. 우리 그만하자. 서로 정도 없는데 붙잡고 살아서 뭐하니? 남편은 대놓고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우리 아기는? 네가 잘 키워줄 거라 믿어. 양육비는 보낼게.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연애할 동안 그리고 결혼해서 살 동안도 남편이 이 정도로 쓰레기 인간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날 쓰러질 정도로 울었어요. 이대로 뱃속에 아이랑 나랑 죽겠다 싶을 정도로요. 울면서 생각한 건 뱃속의 아기가 너무 가엾다는 거였어요. 어떻게든 남편의 마음을 되돌리고 싶었죠. 그래서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전화도 받지 않고 제가 보낸 카톡이며 문자에 아무런 답장이 없더군요. 저는 오기가 생겨 정말 계속 연락을 해댔어요. 그렇게 3일이 지났을 무렵 밤에 갑자기 카톡이 울리는 거예요. 저는 반실성한 상태로 허겁지겁 폰을 확인했는데 웬 사진을 잔뜩 보낸 겁니다. 그걸 보고 저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남편은 자고 있고 그 상간녀가 옆에서 누워서 찍은 사진을 잔뜩 보냈더라고요. 저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이게 무슨 짓이냐고 카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보낸 답장이 아줌마, 자꾸 이렇게 연락하지 마세요. 도대체 전화를 몇 통이나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람 질리게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온 겁니다. 저는 정말 내 눈앞에 이것들이 있으면 다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막 욕을 써서 보냈는데 더 이상 읽지 않더군요. 저는 다음 날 그 헬스장에 찾아갔어요. 그 여자를 직접 만나려고요. 만삭인 여자가 배를 부여잡고 헬스장에 들어서니 사람들은 다 쳐다봤죠. 딱 봐도 운동하려고 온 사람은 아니니까요. 저는 데스크에 박신혜, 그 여자 만나러 왔다고
그러니까 직원 하나가 상담실에 가 있으래요. 거기 앉아 있으니 그 여자가 들어오더군요. 몸에 쫙 달라붙는 운동복 차림에 기다란 속눈썹까지 붙인 그 여자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생각 같아서 머리끄덩이라도 잡고 싶었는데 뱃속에 아이가 걱정되어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미안한 기색도 없고 민망한 기색도 없었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너, 나 누군 줄 알지? 영우 오빠 와이프 아니에요? 그래. 그런데요? 영우 오빠 직장으로 가지 여길 왜 왔어요? 뻔뻔함이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니까 저한테 그런 카톡도 보낸 거겠죠. 너랑 바람 폈으니까 너한테 왔지. 저한테 오면 뭐 달라져요? 오빠를 설득하세요. 저한테 그러지 말고. 연락을 받아야 얘기를 하던지 말던지 할 거 아니야. 그걸 왜 저한테 그러냐고요. 오빠가 연락하기 싫다는데. 너 진짜 뻔뻔하구나. 근데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몇 살인데? 정말 양아치가 따로 없었습니다. 상간녀는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아 보였어요. 이런 짓을 저지른 게 한두 번이 아닌 눈치였죠. 뭐라고? 남의 남편이랑 바람 펴놓고 넌 뭐가 이렇게 당당하고 뻔뻔하니? 제 말에 그 여자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오히려 저한테 충고를 하더라고요. 아줌마, 나한테 이러는 거 아무 의미 없어. 애초에 내가 꼬신 줄 알아? 오빠가 나한테 먼저 작업 걸었다고. 오빠가 당신 너무 질리고 싫대. 뭐 연애도 오래 했다며? 오래 만난 김에 헤어지기 뭐해서 그냥 결혼한 거라던데? 남편 놈은 그딴 소리까지 해댄 거였습니다. 저는 정말 절망스럽고 비참하고 분노로 온몸이 떨리더라고요. 상간녀를 만나면 막 따지고 싶었는데 상간녀의 태도에 오히려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상간녀는 제 배를 보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아줌마도 참 갑갑하다. 그러게 남편 간수 좀 잘하지. 내가 아니더라도 이미 오빠는 아줌마랑 헤어지고 싶었을걸? 그러니까 애먼 나한테 따지지 말고 오빠랑 얘기해요. 상간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말 한마디 못하고 일어서는 제 스스로가 너무 비참해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래서 도망치듯 그곳을 뛰쳐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서 거울을 봤는데 제 모습이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얼굴살은 다 빠지고 두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인지 배에 통증까지 오더라고요. 저는 엉엉 울며 집으로 돌아와 실신 직전까지 울고 끼니도 거른 채 다음 날도 내내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막막함,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그 생각만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체처럼 지낸 지 며칠이 지났고 저는 자리에 누워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엄마에게 전화가 왔고 저는 가까스로 전화를 받았는데 그 후로 기억이 안 나요. 아마 그대로 혼절한 모양이었습니다. 눈 떠보니 저는 병원에 있었고 옆에선 엄마가 제 손을 잡고 있으셨어요. 제가 전화해 대고 아무 말도 안 해서 걱정이 돼서 와봤는데 저는 다 죽어가는 꼴로 기절해 있고 양서방은 전화도 안 받는다며 응급실로 와보니 제가 영양실조래요. 엄마는 우시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울면서 엄마에게 그간의 일을 얘기했고 엄마도 너무 화가 나 한숨을 푹푹 내쉬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는 그런 걸 왜 혼자 참았어? 엄마한테 다 얘기하지. 네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엄마 걱정할까 봐 말 못했어. 엄마 걱정하는 게 문제야? 네가 죽게 생겼는데 이 바보야? 엄마한테 다 얘기했어야지. 저는 그날 응급실에서 엄마랑 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엄마한테 부끄럽고 죄송하고 제 상황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퇴원 후 친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저에게 이혼하고 이제 친정에서 지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기는 엄마도 함께 키워줄 테니 그딴 놈 잊으라고. 출산하고 저보고 원래 하던 일 계속 하라고 하셨어요. 몸이 바빠야 정신적으로도 괜찮아진다면서요. 저도 바닥까지 찍어보니 그제야 정신이 들더라고요. 맘 떠난 남편 놈 뭐하러 돌아오게 만들려고 애걸복걸했나 싶고요. 저는 부모님의 말씀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겐 이혼 소장을 날렸고 그 여자에게도 상간소장을 날렸어요. 남편은 그제야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혼은 알겠는데 상간소송은 취소하라고요. 웃기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둘 다 취소할 생각 없다고 하고 앞으로 변호사 통해서만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법적인 다툼 중간에 저는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고 그 후로 몇 개월간의 다툼 끝에 결국 이혼과 상간소송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멍청하게 저한테 보낸 사진과 카톡이 있어서 증거는 충분했죠. 이혼이 마무리되고
아이가 돌이 될 무렵부터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보내고 오후에는 엄마가 봐주시면서 저는 다시 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 원래 직업은 제가 제빵사예요. 특히 제가 쪽으로 일을 많이 했었는데 그 경험으로 디저트 카페를 오픈하게 되었죠. 아이는 건강하고 예쁘게 잘 자라주었고 저도 재밌게 제 일을 하고 잘 지냈습니다. 다행히 장사도 잘 되고 디저트가 맛있다고 단골이 된 손님도 많으셨어요. 그 중에 한 손님은 나이가 좀 있으신 사모님이셨어요. 저희 가게에 오면 쇼케이스에 있는 디저트류를 천천히 고르시고 커피와 함께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다가 가시곤 했어요. 워낙 행동이나 말투가 우아하고 옷차림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데다 자주 오셔서 기억에 남았죠. 그래서 하루는 제가 쿠키 서비스를 드리면서 말을 걸었어요. 자주 오셔서 이거 서비스예요. 그러자 그 사모님은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어머,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자주 오시는데 제가 더 감사하죠. 나 같은 늙은이가 맨날 자리 차지하고 있어도 괜찮나 몰라. 어휴, 무슨 소리세요. 근데 여기 디저트가 너무 맛있어요. 여기 와서 커피 한잔 하는 게 요즘 내 낙이에요. 어머, 감사합니다. 그렇게 첫 대화를 시작으로 오실 때마다 이런저런 대화를 조금씩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로 손님이 덜한 한산한 시간에 오셨기 때문에 나중에는 손님이 없으면 종종 같이 앉아 얘기를 하게 될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건 저희 동네에 건물 하나를 통으로 쓰는 크고 유명한 입시학원이 있는데 그 원장 사모님이라는 것과 예전에 사모님도 교단에서 일을 하셨다는 것이었죠. 지금은 퇴직하고 이렇게 여유롭게 시간을 보낸다면서요. 워낙 군것질이나 간식을 좋아하시는데 저희 가게 걸 먹어보고 반해서 이렇게 자주 오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모님과는 나이 차이는 나지만 너무 편하게 잘해주셔서 친구처럼 친해지게 되었죠. 저는 이혼을 했고 그 후에 이 가게를 차리게 되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혼하게 된 것까진 말하지 않았어요. 사모님도 그냥 그렇냐고 하고 더 이상 묻지 않으셨고요. 그런데 그 후로 한 2주 정도 사모님이 오지 않으시더라고요.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아니면 어디 아프신 건가 약간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오셨을 때 너무 반갑더라고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내가 요즘 바빠서 통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셨구나. 저는 안 오셔서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닌가 걱정했어요. 한 사장은 마음 씀씀이가 참 착해. 나 어디 아팠던 건 아니고. 그러면 사모님은 웃으면서 말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결혼하잖아요. 어머, 정말요? 응. 그래서 집 알아보러 다니고 며느리 될래랑 가구 알아보러 다니고 하느라고 좀 바빴어요. 어머나, 축하드려요. 아휴, 고마워요. 사모님은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학원에서 강사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전에 사진을 한번 보여주셨는데 훤칠하고 잘생긴 데다 학교도 좋은 곳을 나왔더라고요. 본인의 아버지가 하는 학원을 물려받으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모님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한 사장, 혹시 결혼식 답례품 같은 것도 제작해요? 답례품요? 우리 아들 결혼식에 온 사람들한테 주고 싶은데 내가 또 한 사장 걸로 대접하고 싶어서. 원래는 답례품을 하지 않지만 워낙 단골이시기도 하고 가까운 사이라 해드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아, 그럼 잘 됐다. 우리 며느리가 당사자니까 며느리하고 얘기를 하는 게 어때요? 여기 근처에 산다고 하니까 여기 오라고 해야겠다. 네, 며느님도 소개시켜 주세요. 그렇게 사모님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저는 다른 손님이 오셔서 다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며느리라는 분이 들어와서 사모님에게 가더라고요. 뒷모습을 보니 날씬한 긴 생머리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저를 불러서 다가갔다가 그 며느리라는 사람이 저를 돌아봤을 때 저는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저희 남편과 바람이 났던 그 헬스장 상간녀요. 제가 그 얼굴을 어떻게 잊겠어요. 저한테 보란듯이 보냈던 그 사진, 그리고 헬스장 3당실에서 저한테 남편 간수 잘하라며 비웃던 그 눈빛. 저한테는 악몽 같은 여자였는데요. 제가 알아본 것처럼 그 여자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제 얼굴을 가만히 보더니 자기도 놀랐는지 눈이 동그래지면서 고개를 확 돌리더라고요. 저는 심장이 너무 뛰어서 일단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화장실에 있는데 가슴이 벌컥벌컥 뛰는 거예요. 아마 겨우 잊고 살았던 그때의 비참한 일들이 떠오르고 너무 화가 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을 정리했죠. 저 여자가 사모님 며느리 될 사람이라고? 저는 기가 막히더군요. 가정 있는 남자랑 만난 것도 모자라 만삭인 저를 조롱하고 비웃던 그 막대 먹은 여자가 저 우아하고 품위 있는 사모님의 며느리가 된다니요.
아마 사모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복잡하더군요. 가서 바로 다 터뜨릴 건지 아니면 사모님에게 따로 얘기를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화장실에서 나와 사모님에게 갔습니다. 사모님은 제가 갑자기 사색이 되어 화장실로 뛰어갔다 보니 걱정스러운 얼굴이더군요. 왜 그래요, 한 사장? 어디 아파요? 죄송해요, 사모님. 갑자기 속이 좀 안 좋아서. 체한 건가? 아니에요. 이제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그 여자를 봤습니다. 그 여자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고개를 돌리고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여자를 보며 인사했어요. 그 여자는 제 눈도 못 마주치고 인사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우리 며느리 될 애예요. 네. 사모님은 며느리에게도 저를 소개했습니다. 내가 말했던 한 사장. 이 카페 주인인데 디저트류가 정말 맛있어. 여기서 답례품 하는 게 어떨까? 그 여자는 어색하게 웃더라고요. 아, 네, 어머님. 근데 너도 어디 아프니? 왜 이렇게 식은땀을 흘려? 얼굴도 창백하고. 사모님의 물음에 그 여자는 이마를 닦으며 어색하게 웃고 있더군요. 눈알 굴리는 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까 싶은 눈치였죠. 저는 그게 너무 얄미워서 일부러 말했습니다. 근데 며느님, 얼굴이 되게 낯이 익으시다. 제 말에 그 여자는 저를 슬쩍 노려보더군요. 그래요? 이 가게 왔었니? 아니요. 일단 앉아. 커피 한잔 하자. 저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급한 약속이 있었는데 어머님이 부르셔서 온 거거든요. 어머, 그러니? 미안하다. 그럼 가봐. 네, 제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상간녀는 그렇게 말하더니 도망치듯 저희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죠. 저는 사모님께 물었어요. 아드님은 며느리 되실 분 어떻게 아시게 된 거예요? 아, 우리 아들이 친구한테 소개받았대요. 운동하던 애라는데 지금은 그만두고 대학원 다니고 있고 애가 참 싹싹하고 착해요. 착하다니. 사모님은 속아도 단단히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사모님이 돌아가고 나서 계속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했어요. 최대한 빨리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답례품 일 때문에 전화번호 받은 게 있었거든요. 사모님, 저 한 사장이에요. 갑작스러우시겠지만 꼭 드릴 말씀이 있는데 혹시 저녁 시간에 잠깐만 저희 가게에 들러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 보자고 하니 사모님이 당황하신 것 같더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한 사장? 전화로는 어려워요? 꼭 뵙고 드려야 될 말이에요. 부탁드릴게요. 사모님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더라도 그냥 카페 사장과 손님 관계일 뿐인데 사모님 입장에선 황당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빨리 말씀드리지 않으면 그 불려어 같은 상간녀가 어떤 말로 사모님에게 둘러댈지 알 수 없었죠. 그렇게 가게에는 영업 종료 팻말을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30분 정도 기다리니 사모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오셨어요? 네, 한 사장. 무슨 일이에요? 여기 잠깐 앉으세요. 물 한 잔 드릴까요? 고마워요. 혹시 급한 일인가 해서 부랴부랴 왔더니 저기 나 화장실 좀 갔다가 올게요. 네, 사모님. 사모님은 그렇게 화장실을 들어가셨어요. 저는 물보다는 차가 나을 것 같아 차를 준비하려고 카페 주방으로 들어가는데 뒤를 이어 누가 갑자기 가게 문을 여는 거예요. 영업 끝났다고 말하며 고개를 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상간녀가 불쑥 들어온 거였어요. 그 여자는 제 앞에 성큼성큼 오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이 여자는 왜 왔지? 사모님이랑 같이 온 건가? 혼자 오라고 말씀드릴 걸 그랬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대뜸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얘기했어요? 뭘? 그 일 다 얘기했냐고요. 상간녀는 사모님과 같이 온 게 아니었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 때문에 불안해서 저를 만나러 온 거였어요. 저는 화장실에 간 사모님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아직 안 했는데? 아직? 그럼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상간녀는 저를 잡아먹기라도 할 듯 큰 소리를 내더군요. 그리고 저도 슬슬 열받는 거예요.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데 저한테 소리를 지르나요? 저도 얘기했습니다. 그래, 얘기 못할 거 있니? 당신이 뭔데? 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남의 결혼 깨려고 하는 건데? 그 말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멀쩡한 남의 가정 먼저 박살낸 게 누군데요? 너는 남의 결혼 생활 개박살 만들어 놓고 네 결혼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유부남인 거 알면서도 꼬신 너랑 엄연히 있는 사실 알려드리는 나랑 같은 상황이니? 당신이 뭔데 그딴 소리를 하냐고. 말하기만 해봐. 나도 가만 안 있어.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 사모님한테 다 얘기할 거야. 사모님은 무슨 죄라서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맞아야 돼? 사모님도 다 속고 계신 거 아니야? 제 말에 상간녀는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속든 말든 네가 뭔 상관이냐고. 아줌마가 나 상간 소송했을 때도 나 진짜 빡 돌았는데 이번엔 내 결혼까지 망치려고? 나 한다면 하는 여자야. 내 결혼 건드리면 아줌마랑 아줌마 가게 가만 안 둬. 어떻게든 다 찢어놓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협박질을 해대는데 좀 무서웠습니다. 눈깔이 좀 돌아 보이더라고요. 낮에 사모님 앞에서 웃는 얼굴과는 아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하긴 이 정도 멘탈의 성깔이니 유부남하고 놀아나고 상간 소송까지 당해도 고개 빳빳이 들고 더 따지고 드는 거겠죠. 하지만 저도 그 여자와 개념 없는 남편 덕에 산전수정 다 겪은 사람입니다. 저도 열받아서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으로 던졌어요. 찻잔은 와장창 소리를 내며 깨졌죠. 제 행동에 그 여자도 좀 놀라더군요. 저는 미친년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미쳐서 앞뒤 분간이 안 되냐? 유부남이랑 놀아난 것도 너고 남의 가장 파탄내고 상간소송 당한 것도 다 네가 저지른 거야. 그러면서 누구더러 가만 있니 안 있니야? 내가 그때 만삭이고 정신적으로 충격이 너무 커서 가만히 있었는데 너 내가 가만히 있으니 가만히로 보여? 너네 때문에 나 뱃속에 애랑 죽을 생각까지 한 여자야. 무서운 게 있는 줄 알아? 잘못했다고 봐달라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협박질? 너야말로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제가 악다구니를 쓰며 소리를 지르자 그 여자도 좀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남편 뺏겨도 말도 잘 못하고 어버버 당하니까 저를 완전 물로 본 거였죠. 하지만 그 상간녀도 움찔한 것도 잠시 다시 악다구니를 쓰더군요. 야! 네가 별 볼 일 없어서 니네 남편이 바람난 걸 왜 내 탓을 해? 그리고 그 새끼랑 깨진 지가 언젠데? 그 별 볼 일 없는 새끼 때문에 내가 소송까지 당한 거 생각하면 너나 네 남편 놈이나 지긋지긋해 아주. 하지만 하이라이트는 그 후였습니다. 화장실에 있던 사모님이 벌컥 나왔거든요. 사모님의 얼굴은 시뻘개져 있었습니다. 안에서 다 들으신 거겠죠. 상간녀는 무슨 저승사자로도 본영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어머님? 뭐? 어머님? 그러더니 벼랑간 사모님이 상간녀에게 가서 뺨을 내려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아하고 고상해만 보이셨는데 그 상간녀 뺨에 불꽃슛을 날리시더군요. 그 상간녀는 그 바람에 바닥으로 자빠졌습니다. 유부남하고 바람에 살림까지 차리고 상간 소속까지 당했다면서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고 했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상간녀가 사모님 다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사모님이 확 다리를 빼시더라고요. 더러운 선 치워. 이게 어디 남의 아들 인생 말아먹으려고. 어머님 아니에요. 저 여자가 다 지어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안에서 다 들었어. 한 사장이 왜 그런 말을 지어내? 너 정말 뻔뻔하구나. 방금 전까지도 나한테 다 얘기할 거라고 악을 써대더니 어디서 시침이야? 너 진짜 무섭다? 사모님은 화가 나서 주먹을 부들부들 떠시더군요. 저는 그 상간녀가 사모님에게 잘못했다며 비는 꼴을 보며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한편으론 사모님이 너무 흥분하셔서 저러다 쓰러지시는 거 아닌가 싶어 걱정이 되더군요. 어디서 이런 막대 먹은 게 유부남이랑 놀아난 주제에 뭐 잘했다고 한 사장한테 삿대질하며 더 따져대고 협박질이야? 너 진짜 무서운 애구나? 나 너 이런 애인 줄 몰랐다? 상간녀는 아무 소리 안 하더군요. 다 끝났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당장 우리 아들하고 헤어져. 어디서 이런 쓰레기만도 못한 게. 사모님의 말에 갑자기 그 상간녀가 벌떡 일어나더군요. 그러더니 고개 빳빳이 들고는 상우 씨한테 직접 말하세요. 상우 씨가 이 말 믿을 것 같아요? 이제 사모님한테까지 따지는 겁니다. 사모님은 정말 뒷목이라도 잡을 기세더군요. 상간녀는 저와 사모님을 노려보더니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사모님이 쓰러질 것 같아 제가 겨우 부축을 하고 물을 드렸어요. 사모님은 너무 놀랐는지 손발을 막 떠시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겨우 진정한 사모님이 저에게 묻더군요. 오늘 보자고 한 게 그럼. 네, 사모님. 오늘 아침에 가게에 들어오는 저 여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모른 척하면 안 되겠다 싶어 사모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지 발로 찾아왔네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인지 제 그런 애일 줄 상상도 못했어요. 얼마나 착하고 나긋나긋했는데 솔직히 조건도 그렇고
내 성에 안 차도 애가 착하고 아들이 너무 좋아해서 며느리로 받아들인 건데 저런 애일 줄은. 많이 놀라셨죠? 지금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머리가 어지럽네요. 죄송해요. 한 사장이 뭐가 죄송해요. 한 사장은 피해자인데 오히려 고마워요. 나한테 얘기 안 해줬음 저런 거 꿈에도 상상 못했을 거예요. 저는 사모님이 사실을 다 알게 된 게 속이 다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론 너무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 걱정이 되더군요. 사모님은 걱정 말라며 좀 이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은 가게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와서 아들이 그 여시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내 말을 믿지 않는다며 혹시 증거 가진 거 있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상간소송 판결문하고 그때 그 여자가 저한테 보내준 사진과 카톡 캡처도 같이 보내드렸죠. 그리고 나서 또 한 달여간 사모님은 별다른 연락도 없고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저도 한편으론 잘 해결이 된 건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사모님이 저희 가게로 오셨어요. 사모님은 그간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시더군요. 사모님 말론 그 여자가 아들한테 어머님이 자기 맘에 안 들어서 거짓말을 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아들은 그 여자한테 푹 빠진 상태라 오히려 사모님한테 엄마 왜 그러냐고 따졌고 사모님은 억울해하다가 저한테 받은 증거를 다 보여줬다고 해요. 아들도 충격받고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다고 하네요. 그 여자는 그 후로 잠수를 탔고 아들은 한동안 힘들어하다가 지금은 조금 마음을 잡았다고 하네요. 집안 꼴이 난리도 아니었다면서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한 사장,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한바탕 하고 끝내는 게 낫지. 그런 영악하고 무서운 애를 며느리로 들였으면 어쩔 뻔했어요. 생각만 해도 다 아찔하네. 다행이에요, 사모님. 그래도 다 해결돼서. 내가 그때 화장실에서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마음고생 정말 심했겠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 저희 남편 언젠가는 저 배신할 사람이었더라고요. 그 여자가 아니더라도요. 그때 그렇게라도 인연을 끄는 게 차라리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래요. 나도 이번 일 겪으니까 차라리 한번 호되게 겪어도 옳지 못한 인연은 이렇게 끝내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더라고. 저는 사모님과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후로 사모님은 전처럼 한 번씩 오셔서 커피도 드시고 디저트도 사가셨어요. 저와는 사장과 손님 이전에 어떤 친구 같은 관계가 돼서 가게 말고 밖에서도 한 번씩 뵙고 밥도 먹을 정도로 가까워졌죠. 이런저런 인생 얘기도 듣고 제 얘기도 하니 참 좋더라고요. 남편의 바람은 제 인생을 흔들 만큼 힘들고 큰 일이었는데 또 지나고 보니 다시 좋은 방향과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요즘은 제일 재밌게 하면서 아들 키우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 사연 들으시는 분들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